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바닥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을 보면은 500만원을 아낄 수 있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만약 한 달 10%씩 버시는 분이라면은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고요. 아마 이거 끄고 나가시면은 계속 손실이 발생할 겁니다. 주식으로 돈 벌고 싶으지 않으신가요? 저도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어서 한 유료 강의에만 한 500만원 이상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호구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도 직접 유료 강의를 듣기 전에는 이렇게 500만원 이상 투자를 할지 몰랐습니다. 처음 첫 강의는 한 70만원 정도에서 했다가 그 다음에는 한 90만원 되고 그 다음에 계속 막 9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흔히들 말하는 이제 기법 같은 거를 주로 배웠습니다. 이게 정말 끝이 없더라고요. 하나를 그때 강의를 들어서 주식을 할 때는 그 기법만 가지고 있으면은 돈을 다 버는 건 줄 알고 투자를 했다가 어느 순간 투자가 처음에 좀 잘 됐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손실이 발생하고 그러면은 원래 유료 강의를 했던 곳에서 이번에는 새로운 기법이라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듣게 만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한 500만원 이상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영상을 다 보셨다면은 보신다면 5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은 이 주식을 할 때 제가 딱 하나의 공부법, 기법이나 이런 걸 알려드리려고 찍은 영상은 아니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선생님들 주식 공부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잘 모르시죠? 일단 저도 몰라서 강의를 들었지만 굳이 유료 강의를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제가 강의에서 들었던 내용은 어떤 거냐, 이 대용제약이라는 종목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럼 이 상한가를 갔을 때 이 장대 양봉의 중간선에 오면은 이 중간선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런 것들, 혹은 이제 이런 게 상승이 나왔으니 그동안의 전고점이었던 여기 저항을 뚫고 나서 여기가 지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원리보다는 기법적인 얘기를 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그 강의를 들을 때나 제가 몇 번 할 때는 분명히 이게 맞더라고요. 대부분 이렇게 양봉의 중간선쯤에 왔을 때 보니까 이게 반등이 또 나와주네요. 그래서 이건 진짜 맞구나, 강의가 옳았구나 라는 그런 걸 경험했었는데, 근데 주식이란 게 이런 걸 하나 배웠다고 해서 절대 돈을 벌 수 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몇 번 해보다 보니까 이게 반등이 나오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게 여기서 더 밑으로 빠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오히려 한 밑으로 빠지는 게 한 60%, 올라가는 게 40%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와주면은 다행히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정확히 어디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런 이유, 그런 말이나 아니면 어떨 때 주가가 이렇게 빠지더라도 어떨 때 여기서 사면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료 강의에서 말이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런 기법이나 이런 걸 듣고 나서도 결국에는 계좌에는 흔히 말하는 깡통을 찾기도 했고요. 또 그래서 절박했던 건지 다시 한번 유료 강의를 듣게 되고, 또 이것과 같은 처음에는 돈이 벌리는가 싶더니 다시 돈이 없어지는 그런 마법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유료 강의가 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저는 주식을 설명한다고 하면은 통계를 바탕으로 한 확률 싸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아까 제가 기법이라고 해서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에 오면은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와주더라, 이것도 하나의 통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료 강의를 했던 그 강사는 이게 여기서 반등이 나오는 거를 통계를 한번 냈었을 거고, 또 다른 것, 이 상한가 나오기 전 하단의 박스권, 여기 박스권 상부를, 이 상단부를 여기서 떨어지게 되면은 승률이, 여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승률이 70% 이상 나오더라, 이러한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때 여기서 저는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70%의 수익날 확률을 가지고 매수를 그냥 하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빠지게 되면은 그 30%의 실패가 있기 때문에 또 손절 라인을 정해가지고 주가가 오르거나 아니면 떨어지면 손절하게 되는 그런 확률 싸움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확률을 검증하는, 그러니까 통계를 내는 방법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그리고 기준 없이 종목을 찾아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결국 실력이 늘진 않는데요. 주식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통계를 바탕으로 내가 여기서 매수를 하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기법이 만들어지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유료 강의가 다가 아니라고 말한 게, 그 유료 강의에서 나온 내용은 결국 그 강사의 자신만의 기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한테 다시 이 기법이
했을 때에는 나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법을 하나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 제가 키움증권을 사용하고 있는데 키움증권의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를 켜보시면 되는데요. 전일 대비 등락률 상위라는 것은 전일 종가 대비를 해서 오늘 상승을 한 그 상승률 1위부터 해가지고 차례대로 이렇게 종목들을 보여준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대웅제약부터 해서 동화약품, 이지바이오 등등 이런 종목들이 당일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갔던 종목들이나 5%, 20% 이상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나올 텐데요. 이런 종목들의 당일의 분봉 모습을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제가 보기 쉽게 한 15분 봉으로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과연 나라면은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건데요. 일단 저는 이 종목을 매수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미리 발견하고 그러진 않았거든요. 하지만 만약 매수를 계획한다 했을 때 이 종목을 미리 일봉을 보면서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두고 있구나 라는 모습을 보고 미리 관심 종목에 넣어둔 다음에 이 종목의 움직임을 봤을 때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선을 하나 그었는데요. 1차적인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동안에 이 박스권이 있죠. 이 박스의 전고점 부분입니다. 이 전고점의 선을 보시면 금요일날 아침 일찍 상승을 이렇게 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다가 11시부터 해서 이 전고점 부분을 강하게 뚫어줬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지와 저항을 이용해서 앞에 있던 이 전고점의 저항을 지지를 생각해서 여기서 한번 기다려 보는 겁니다. 기다려 볼게요. 기다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했네요. 물론 이게 차트가 오늘 이렇게 지나고 났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런 것도 하나의 다 통계치를 내면은 매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매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5분 봉의 이 가격 이동 평균선 10분선이거든요. 이 파란색 선. 이 10분선을 지지를 하면서 이렇게 상승이 쭉 나와줬구나. 10분선을 깨지 않고 이 10분선이라는 게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 그래서 이런 통계치를 하나 해볼 수 있고요. 동화약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약품도 똑같이 15분 봉으로 봐서 전고점 박스권의 상단부를 그어 놓은 다음에 이 박스권 상단의 전고점이죠. 여기 전고점을 뚫었습니다. 상승을 하고 뚫고 나서 얘가 더 이상 빠지지 않네. 그러면은 여기 이 10분선을 지키고 있으니까 한번 매수를 해가지고 사봐야겠다. 기준이 하나 보이고 또 여기서도 보니까 앞에 있는 여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이 상승이 나올 때 단기적인 이 박스권이 있구나. 이 박스권을 또 여기 돌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구나 하는 이런 통계치를 하나 낼 수 있습니다. 혹시 말씀드리지만 이 10분선이라는 거 저는 활용을 해가지고 매수와 매도를 하고 그러진 않으니까 이걸 따라하지 마시고요. 통계치를 이렇게 오늘 올랐던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어떤 움직임에서 내가 매수를 해볼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공부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 하나하나 이번에는 15분 봉이지만 또 3분 봉으로도 지지와 저항이 있었는가 이런 것도 보고요. 일양약품이라는 종목도 15분 봉 다시 봐서 여기서 박스를 그어 놓은 다음에 이렇게 박스를 그었습니다. 그러다가 약하지만 장 중간에 11시 15분 이럴 때 고점을 이렇게 살짝 위에 올려놓고 여기서 지지를 좀 받고 있구나. 그러면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매수를 하니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장 중간에 똑같이 이런 박스권이 나오고 이 박스권의 상단이 또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수 있구나 라는 이런 통계에 이렇게 종목들을 하나하나씩 보시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나는 어디서 잡을 수 있을까 그런 통계를 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하루에 종목들이 이렇게 계속 순위별로 있죠. 하루에 한 10% 이상인 종목들 여기서는 한 30개 정도 나오는데요. 이런 30개 정도 되는 종목들을 다 매일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겁니다. 또 그냥 이 FN 리퍼블릭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 아까 바닥이가 이렇게 돌파를 하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하고 여기가 이제 앞에 있는 전고점이었으면은 여기 돌파를 하고 여기서 지지를 받을 것이니까 지지받는 거를 기다려보자. 이렇게 반등이 나와주는 걸 기다려보자 했는데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는 것도 통계를 내보는 겁니다. 통계를 냈을 때 어디서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이렇게 하락을 하지만 다음 날에는 반등이 어디서 나와주고 또 어디서 저항을 맞는지 그런 통계를 하나하나씩 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 상한가가 나온 종목 다음날 움직임을 찾아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 전날 상한가를 가고 다음날에도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레고캠바이오라는 종목이 6월 1일 월요일날 상한가를 갔습니다. 근데 그 상한가를 가고 난 다음날 바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한 25%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요. 이렇게 바로 다음날 나오는 봉의 분봉을 또 보면서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걸 또 공부를 해볼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미스터블루 같이 장대 양봉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날 음봉 이런 시가가 높게 뜬 다음에 계속 장중에 떨어지면서 음봉을 만들었던 이런 놈들은 계속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어디서
해서 반등이 나와주는지 그런 걸 또 연구해 보시면 좋고요. 반등이 나온다면은 뭐 이런 가격 이동 평균선을 참고를 한다던가 5일 분봉에서 지지와 저항이 될 만한 구간이 있는지 그런 거를 또 연구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왜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은 왜 이렇게 시가를 띄워놓고 아니 전날에 상한가를 이렇게 가놓고 이렇게 밑으로 일부러 떨어뜨리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렇게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30% 장대 양봉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바로 시간으로 악재가 뜨면서 지금 이때 상한가를 만들고 갑자기 다음날 그날 시간에 하한가를 만들면서 주가가 이렇게 더 떨어지고 악재가 나왔으니까 떨어지는 건 정상인데 떨어지면서도 왜 이런 박스권을 만드는 건지 박스권이란 게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더 이상 저쪽 깨지지 않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왜 나오는 건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런 모습이 나올 때 어디서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때 거래량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상한가도 다 같은 상한가가 아닌데요. 이 상한가를 만들었을 때 이 차바이오텍이라는 종목이 상한가를 들어갔을 때 분봉으로 보시면 뭔가 계단식 상승이 아니라 급하게 이게 15분봉인데 2시 45분부터 해서 거의 장 막판 3시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쭉 상승을 했던 종목은 그 다음날에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미스터 블루도 보시면 상한가를 이렇게 갔지만 분봉으로 보셨을 때 급하게 쭉 이렇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대용제약 또한 이렇게 급하게 쭉 상승을 했던 그런 모습이고요. 모남이라는 종목도 상한가는 아니지만 25% 상승을 했을 때 이 6월 1일 날 상승을 할 때 이렇게 급하게 쭉 상승을 한 모습 아니면 헬릭스미스 6월 2일 날 상한가를 가지 못했지만 장중에서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을 하고 이런 계단식의 상승이 나온 뒤에 다음날의 모습이든지 아니면 주가가 이렇게 다음날에 버티고 있는데 어디서 지지를 하고 있고 이런 지지를 받는 곳에 왜 지지를 이렇게 밑으로 빠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지지를 받는지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하나 생각을 하면서 통계를 내보시는 게 주식 매매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건데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상한가가 나온 것들은 저희가 장중에 보려면은 벌써 15% 이상 상승을 한 상태에서 저희가 종목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 벌써 주가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바로 떨어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리스크가 있는 매매인데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고자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상한가가 만들어지기 전 이렇게 밑에 만들어지기 전 그런 모습을 또 찾아가지고 매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 재료를 미리 뉴스로 검색을 해서 차트를 확인한 다음에 좋은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린 뉴딜 관련해 가지고 꽤나 종목들이 상승을 많이 했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테마 관련주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놓는 겁니다. 건설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 페인트 관련주들은 이런 종목들이 있고 또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들은 이런 모습들이 있다. 혹은 이제 코로나 테마 정부에서 혈장 치료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혈 관련주들 모습은 어떻는지 그런 모습들도 이렇게 종목들을 넣어 가지고 본 다음에 미리 일부러 이렇게 주가가 큰 움직임 없이 이렇게 박스를 만들어 놓은 이런 종목에서 미리 사보는 겁니다. 아니 사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런 곳에서 매수를 할 때 가상의 매매를 해가지고 과연 여기서 상승이 나오는 확률이 큰지 하락이 나오는 확률이 큰지 그런 것도 검증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다른 이 매매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이런 큰 움직임 없이 등락률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 그런 매매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샀을 때 손절하기도 쉽고요. 이렇게 밑으로 빠지더라도 한 5, 6% 정도밖에 밑으로 빠지지 않게 손절하기도 쉽고 또 이 상한가를 충분히 기다려 볼 수 있는 그런 매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중국이 공장 가동을 하지 않아서 미세먼지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 또 이제 코로나가 끝이 나니까 중국에서 공장 가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여름 관련주 중에서 미세먼지가 나오면 어떤 종목들이 가는지 이런 테마주들 넣어놓은 다음에 크린앤사이언스든지 위닉스 파세코 이런 종목들도 올라가지만 벌써 파세코는 크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이 위닉스라는 종목을 매수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차트를 나서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은 것 같고 모습도 이 박스권 이렇게 박스를 그어 놓은 곳에 저항을 최근에 수요일날 이렇게 뚫어줬네. 뚫어주고 나서 또 이 장기 이동평균선인 120선을 이 위에서 안착을 하고 있구나. 여기서 충분히 매수를 해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검증을 또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나오기 전에 이런 모습들을 재료, 그러니까 뉴스를 먼저 생각하고 차트를 보면서 아직 상승하기 전에 모습인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미리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하게 됐는데요. 이때 저희 카페, 이 바닥스탁이라는 카페에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매도를 했는데, 오늘 영상 찍는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저께인 금요일날 이렇게 매수를 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서 회원님들하고 같이 이런 조화제약 같이 이렇게 익절을 같이 했었고요. 한 10% 정도 먹은 것 같은데, 분봉으로 보시면 매수를 딱 올라가기 전에 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갈 때 다 먹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을 했던 그 저항대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매수를 했을 때 어떤 관점으로 제가 종목을 샀고, 또 어떤 관점에서 종목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더 올라갈 것을 알고 있었냐. 사실 알고 있었다라기보다는 그냥 확률에 기대어서 매매를 한 건데요. 왜 이 종목을 봤는지는, 먼저 이런 21선 위에 주가가 상승을 하기 전 모습 보겠습니다. 21선 위에서 주가가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고 지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이런 모습 자체가 좀 이상한 모습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요. 그다음 분봉으로 보셨을 때 앞에 이날이 6월 1일 월요일, 그리고 6월 3일 수요일입니다. 상승을 이렇게 크게 하고 곧바로 이렇게 상승하고 떨어지고 하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보시면 1일날 바닥에서 바로 6% 올렸다가 그 다음 3분 뒤에 바로 6%를 하락했습니다. 하락시켜놓고 또 다음 6월 3일날 또 한 6분에서 한 10분 사이에 상승을 시키고 바로 또 10분 사이에 이렇게 7%를 넘는 하락을 시켰는데요. 근데 이때 보시면, 이때 제가 회원님들하고 매수를 하고 여기서 상승이 나온 다음에 또 전처럼 이렇게 하락을 시키는 모습이 나올 수 있었는데, 제가 버텼던 모습, 왜 여기서 매도를 하지 않고 여기서 매도를 생각하지 않고 더 위에서 매도를 하려 했었냐 하면은, 이날은 다른 모습이었다. 이때는 바로 2시 15분, 2시 18분 이렇게 상승을 시키면서 바로 21분에 거의 6%가 넘는 하락을 바로 시켰는데, 이때는 이 금요일날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시켜놓고 빠지더라도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더라. 이런 모습을 보고, 아, 오늘은 진짜 가려고 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모습을, 그런 생각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매도를. 그래서 보니까 천천히 상승을 해가지고 거의 매도를 했고요. 또 여기서 매도를 마치게 됐는데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매도를 위에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의도적으로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지 않는 모습을 통계를 가지고 매매를 했던 거고요. 또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여기 앞에 그동안에 이런 윗골이 올려놓고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밑으로 빼는 그런 모습이 몇 번 나온 거는 개미들을 털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것도 통계를 통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금요일날 조화제약이라는 종목을 매수해가지고 매도를 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오늘 영상을 정리하자면, 굳이 유료 강의를 들을 필요 없고 조금만 부지런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장중 15% 이상 상승한 종목들을 차트를 보면서 어디서 매수를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거를 찾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 상한가 종목 다음 날 움직임을 한번 보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거나 떨어지거나 하는 것들, 그리고 상한가가 만들어지는 움직임, 그 전에 상한가 전에 미리 사가지고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통계치, 그리고 상한가가 나온 다음에, 상한가가 나와도 계단식으로 상승을 했는지 쭉 한 번에 상승을 했는지 그런 것도 확인을 해가지고 다음날엔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찾아볼 수 있고요. 아마 처음부터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해보다 보면은 충분히 혼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만약 이러한 공부 방법 어려우시다면은 제 영상을 매일 이렇게 테마주를 찾아가지고 영상을 찍으면서 하나하나씩 공부한 내용들을 복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게 닭고기 관련주를 예시로 들면, 트럼프랑 시진핑 미중 무역 전쟁 당시에 중국에서 미국 소를 사지 않는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요. 그러면은 돼지고기 대체주인 닭고기 관련주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테마주를 넣어놓고 차트를 본 다음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를 매일매일 유튜브 영상으로 올릴 테니까요. 시간 되시면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고,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바닥이었습니다.